오늘 병원에 왔을 때 비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검진을 놓친 환자가 또 왔어요. 오늘 아침에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환자를 바로 알아봤어요. 73살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젊은이들을 가르쳤지만 내 건강에 대해선 별로 배운 게 없다. 저는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소리 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피로감, 때로는 두근거림, 때로는 아무런 증상 없이 심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혈관 내부의 실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김 박사입니다. 50여 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심장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슈퍼마켓의 채소 코너에 있습니다. 오늘은 심혈관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몇 가지 야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9가지 기적적인 야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야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약물을 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채소는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프, 삶은 것, 샐러드 또는 피클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은 목록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각 채소에 대한 작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야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야채. 시금치. 작년 이맘때 76세 박창호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저씨는 이런 불평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손자와 공원을 산책할 수 없어요. 심장이 바로 피곤해져요. 저는 그의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심장은 극심한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졌지만 아직 막힌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계속 투여하면서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삼촌,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시금치를 드세요.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삶아서 드세요. 냉장 보관하지 말고 바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창호 삼촌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금치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건 애들이 먹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2달 후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호자, 이제 손자와 함께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어요. 호흡이 더 이상 가쁘지 않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시금치는 철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산화질소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 덕분에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혈압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시금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5% 낮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시금치를 튀겨서 먹으면 이러한 이점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살짝 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로 맛을 내고 레몬 몇 방울을 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래된 위에는 너무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장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변비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 성분 덕분에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 50년의 의료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금치를 먹는 환자들은 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약을 덜 먹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을 젊게 유지하고 싶다면 녹색 채소를 식탁에 올리세요. 그리고 녹색의 가장 강력한 전사는 겸손한 시금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심장을 보호하는 시금치의 힘은 없어서는 안 될 채소입니다. 두 번째 채소, 마늘. 어떤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혈압을 더 낮출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은 심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투자 중 하나입니다. 여든두 세 환자가 기억납니다. 김순자 고모님이었습니다. 이모의 남편은 수년 전에 심장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겪은 고통을 나는 겪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마늘 한 쪽을 으깨서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 후속 조치를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혈액 검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혈관 탄력이 증가했으며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모두 매우 만족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폐색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것은 자연 자체의 약처럼 작동합니다. 혈류를 이완시키고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응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10에서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도 낮춰줍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늘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마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위장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서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요구르트, 수프 또는 야채 요리에 섞어 섭취하세요. 따라서 그 효과를 보존하고 위장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익힌 마늘은 소화불량이나 위장이 민감한 노인에게 더 적합합니다. 오븐에서 살짝 부드럽게 하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일주일에 3에서 4일 정기적으로 마늘을 사용합니다.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마늘은 작아 보여도 큰 역할을 합니다. 냄새는 일시적이지만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채소는 당신의 마음을 붉은 담요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요리하면 더 유익합니다. 맞으셨나요? 세 번째 채소, 토마토를 떠올리면 대부분 여름 샐러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여름에만 식탁에 오르는 채소가 아닙니다. 토마토는 심장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더 많이 익힐수록 더 유익합니다. 몇 년 전 80세의 최영식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장동맥이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약에 예민하고 속쓰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작은 토마토를 먹어보세요. 하지만 날 것만 먹지 말고 일주일에 며칠은 익힌 토마토를
식탁에 올리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요. 처음에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자, 익힌 토마토는 어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고 산책할 때 덜 피곤해졌어요. 혈액 분석 결과도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리코펜은 익혔을 때 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리코펜은 심장 혈관에 쌓인 나쁜 물질을 줄여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 덕분에 활성산소로부터 심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모되는 혈관벽을 거의 복구합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토마토를 1인분씩 먹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물로 얻은 일부 결과보다 훨씬 낫습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식, 올리브 오일과 블랙 커민을 곁들여 아침 식사로 드세요. 조리, 토마토 수프 또는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야채 요리. 아침 식사로 토마토 페이스트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리코펜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흡수가 3배 증가합니다. 제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제 환자들은 혈압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도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합니다. 그것은 내장을 작동시키고 위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놓치지 마세요. 이제 4번째, 야채로 넘어갑시다. 이 채소는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울리지는 않습니다. 이 채소가 무엇인지 맞히셨나요? 양파를 썰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마음이 미소 짓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책에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 환자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79세의 농부 김만수 아저씨입니다. 그는 수년간 밭에서 일했지만 식단에 채소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양파를 먹으면 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양파를 피했습니다. 심장동맥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양파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심장에 해를 끼치거나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제보다 낫습니다. 양파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아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양파 반 개를 살짝 익혀서 식사에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류가 더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약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만수 삼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심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심장이 쥐어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파는 천연 혈액 희석제이기 때문입니다. 양패는 케르세틴이라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정양파는 심장 건강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양파가 유용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양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특히 60세 이상의 개인에서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생식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요리에 추가합니다. 삶아서 요구르트와 섞습니다. 또는 오븐에서 부드럽게 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에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뇨 효과. 체내에 축적된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고혈압이 있는 노인에게 큰 이점입니다. 나는 항상 이것을 말합니다. 양파는 식탁 위에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훌륭한 일을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제 5번째 채소입니다. 색은 밝고 맛은 약간 달콤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아시겠어요? 5. 야채. 붉은 고추, 홍고추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쓰지 않아요? 속이 화끈거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고추는 매운 고추가 아닙니다. 달콤하고 크고 살이 많은 카피아 페퍼를 말하는 겁니다. 크고 밝은 붉은 고추 중 하나죠. 이 고추는 식탁에 색을 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색과 활력, 심장에 저항력을 더합니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캡산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몇십 년 전 75세의 한옥자 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혈압이 자주 치솟고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약을 조절하면서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하루에 고추 반 개를 잘게 썰어서 드세요. 원한다면 샐러드에 생으로 넣으세요. 원하시면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아침 식사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죠. 처음에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추와 심장이 무슨 상관이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더 안정되었어요. 고추는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류를 증가시키고 심장이 더 쉽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추는 효과적인 채소입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생. 아침에 아침 식사로 토마토와 함께 슬라이스합니다. 그릴에서 약간 부드럽게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야채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제 노인 환자 중에는 절인 붉은 고추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클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세요. 고추의 캡산틴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손발이 차가운 노인들에게도 유용합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약간의 후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한 말입니다. 이제 6번째 야채로 넘어갑니다. 이 채소는 아마도 부엌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동그랗고 붉은색이며 심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비트 뿌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이 분홍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 없이 과도한 양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비트 뿌리를 정기적으로 먹는 내 환자들, 혈압이 더 안정됩니다. 이 채소는 색깔로 시선을 끕니다. 혈관 속부터 천천히 정화해 줍니다. 봄비가 먼지를 씻어내듯 말이죠. 이제 7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야채는 발효된 형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시 형태도 심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7번째 채소. 양배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김치를 떠올립니다. 네, 김치는 한국 요리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맵고 짠,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심장에 가장 유익한 것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익힌 흰 양배추입니다. 80세 환자 유순재 아저씨가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짠 음식을 드셔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매일 김치를 드신다는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배추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배추는 이미 김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소금이 많아요. 고혈압이 있는 노인은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하지만 생양배추는 정맥에 빗자루처럼 작용합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양배추 잎을 잘게 다져서 레몬물에 섞어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끓이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3주 후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이걸 먹어요. 혈압이 차분해졌어요. 예전처럼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이 생기지 않아요.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 물질, 은 혈관 내부 표면을 보호하고 염증 형성을 줄여줍니다. 양배추는 또한 소화를 촉진합니다. 변비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서 하루에 1인분의 생양배추를 섭취하는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21%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날것, 잘게 자르고 샐러드처럼 레몬과 섞습니다. 삶은 올리브 오일과 가벼운 식초 요거트와 섞어 먹기. 양배추 요거트, 에피타이저 또는 야채 수프에 추가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노인은 양배추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배추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당신의 마음에 은밀한 호의를 베풉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잎사귀 몇 개를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제 8번째 야채로 넘어갑니다. 이 야채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색이 즉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심장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눈에도 유익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익숙한 야채를 계속합니다. 8번째 채소. 당근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 건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근은 눈뿐만 아니라 심장도 보호합니다. 어느 날 77 새 할머니 한 분이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자 씨였습니다. 몇 년 동안 혈압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계선. 하지만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식사 조절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당근을 식탁에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하지만 생당근뿐만 아니라 굽거나 찌거나 기름에 살짝 익힌 당근으로요. 미자 이모는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당근이 심장에 좋다고요? 네, 아주 많이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혈관의 내부 표면을 보호하고 플라크 형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당근의 섬유질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중간 크기의 당근 반 개를 섭취하는 노인의 경우 심장병 발병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근은 또한 소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변비가 있는 노인의 배변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소화가 편안할수록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살짝 찌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세요. 요거트와 섞어 담근 에피타이저를 만듭니다. 구운 사과와 계피로 디저트처럼 준비합니다. 또는 아침에 죽의 강판에 갈아서 추가합니다. 기억하세요. 익힌 당근은 생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히면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덜 익힐수록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미자 이모는 이제 매일 아침 당근 1개를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저에게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단도 한 번에 오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근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야채에 왔습니다. 이 야채는 조금 더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장을 위한 천연 약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한국 요리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9번째 채소, 고구마. 한국에서 고구마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궁이에 구워 먹었는데 애들이 좋아했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고구마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천연 보약입니다. 오정길 아저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매일 한 줌씩 약을 드시느라 지치신 분이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심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고구마를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삶거나 구워 먹되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고구마 때문이죠. 칼륨이 풍부, 혈압을 자연스럽게 균형 잡음 수용성 식이섬유 함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나춤 항산화제 덕분에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정맥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부드러운 구조로 노인이 씹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고구마를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심장마비의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또한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정길 아저씨는 아침 식사에 고구마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구운 고구마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잔. 몇 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섭취해야 합니까? 오븐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껍질과 함께 끓여서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윽가에서 요구르트와 섞어 드세요. 계피와 호두로 가벼운 디저트 만들기 참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관찰은 이것입니다. 고구마는 노인들에게 음식이자 치유입니다. 아침에 공복이나 정회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9가지 자연적인 방법이 이 채소에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9가지 야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소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간단한 예입니다. 아침에 작은 삶은 고구마 1개, 삶은 당근 또는 찐 시금치 1개, 약간의 짠 요구르트와 마늘을 곁들인 붉은 고추 1조각 점심. 샐러드에 생양배추, 적양파, 토마토를 추가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 몇 방울로 간을 합니다. 저녁 오븐에 구운 비트뿌리, 부드러워진 브로콜리 또는 카피아 페퍼찜, 약간의 마늘로 맛을 낸 야채 요리 계절에 따라 야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컬러풀하고 자연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저염 식품입니다. 약처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이나 손자처럼요. 50년 지기 친구처럼 말하죠. 제 환자들 사이에서 저는 채소 섭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을 덜 먹고 호흡이 편해지고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건강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동영상은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소를 식탁에 올리면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어쩌면 그 친구의 인생을 바꾼 채소가 여러분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김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심장이 잘 뛰고 수명이 길어지길 바랍니다.